오늘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란 이후 검찰청이 폐지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되고 공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이제 입법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조직을 운용하는 형사소송법 관련한 개정안이 조만간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간 검찰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와 또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분들께서 몇 개월에 걸쳐 수기 과정을 통해 이제 법안을 발의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선두에는 조국 대표님도 계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런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에 뭔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있었어요. 사실상 검찰의 이 권력이 너무나도 남용이 되다 보니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 조국 일가 수사, 이재명 수사 등 너무나도 그 권력의 남용의 모든 형태를 다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특정 인물을 집중 수사하는 표적 수사라든지 필요 이상의 압수수색과 소환을 하는 과잉 수사, 재판 전 수사 내용을 언론에 노출하는 피의사실 공표와 증거가 부족한데 무리하게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 비슷한 사건인데 선택해서 수사하는 선별적 수사 등 권력들이 남용이 되고 정치검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그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움직임들이 열망들이 더 가속화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정말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마무리해야 더 이상 피해보는 일반 국민들도 없을 것이고 또 권력을 가진 분들께서도 당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를 프레임화하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선 앞서서 그 정치검사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당연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또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프레임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선동을 당하고 있어요. 프레임화 한다는 게 사실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이미지나 그런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흐름이나 현상을 이해시키려는 것을 미리 설계해서 이제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다 라는 이런 프레임은 당연히 각인이 되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검찰개혁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프레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프레임이에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을 딱 들으면 일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에 휘둘리지 않겠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검찰개혁이 필요한 그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선동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왜 검찰개혁을 해? 뭐가 문제인데? 결국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속지 말고 왜 검찰 개혁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개혁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반드시. 그래서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참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요구되죠.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찾는 것은 팩트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프레임 구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이런 거를 보아도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왜? 이게 뭔데? 이런 의문점을 갖고 관련 기사나 정보들을 찾아보고 또는 요즘은 AI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AI 툴을 사용해서 왜 이런 현상과 이런 사회적 기조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건들은 뭐가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나만의 그런 분별력과 사고,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내 생각이 정립되는 것이고 주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지만 악용을 하면 선동을 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말 프레임 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검찰 개혁이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이 프레임 때문에 범죄자로 누군가를 규정하고 이꼴, 비리다, 의혹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버리면 우리가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설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 검찰개혁을 물어봤을 때 내가 뭔가 검찰개혁은 이러이러한 것이고까지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왜 필요한지 왜 이게 이슈화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반론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서로 그런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고 또 그 근거들을 기반해서 다른 시각과 다른 의문성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한 파악을 해두면 내가 더 소신을 갖고 이런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이어지는 그런 주민 참여를 통해서 뭔가 사회 구조적인 개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목소리를 내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왜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절도, 초코파이를 훔쳤다. 버스 요금을 내지 않은 뭐 그런 절도나 가볍다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융사기나 대기업의 그런 비리나 권력자의 범죄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가벼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오히려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징벌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 후자의 경우 정말 형량이 낮거나 정말 처벌을 낮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강약 약강이었던 거죠. 강약 약강이 좋지 않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오히려 강한 자에게 강하게 맞서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 반대로 가는 기류가 사회 현상이 기조가 돈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게 참 씁쓸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세대가 지금 많이 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의 발달로 더욱 더 프레임에 선동되기 쉬운 세대인데 제발 팩트체크 먼저 하고 여러 정보를 찾고 팩트를 구별하기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그리고 그 현상과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죠. 그리고 근거를 찾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안목을 넓힐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해야 또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내 가족의,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관하고 이런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가벼운 쇼츠만 보고 얘네 잘못됐네, 얘네 문제 있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언론과 미디어를 학습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동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이 개정된 법안이 이제 곧 발표된다고 하니 많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동안 우리는 검찰 권력의 남용과 정치 검찰들로 인해 잃은 것들이 너무 많고 오해가 너무 많고 또 정말 많은 인물들을 잃었고 소중한 가치들이 폄훼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늘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만의 생각으로 정립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바꿔나가야 합니다.